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9명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조금 줄었는데 감염 재생산 지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23%를 넘은 가운데 연령대 중에 60대가 가장 많이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내용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한 명 차이로 300명대예요. 와, 이게 얼마 만이에요? 네, 일단 검사 건수 감소 영향도 있지만 지난주 신규 평균 확진자 수도 그 지지난주에 비해서 9% 정도 감소한 걸로 봐서 네. 좀 감소세가 이어졌으면 하는데 이렇게 감소세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접종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그것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반대로 아직 접종을 맞지 않은 젊은 층이 많이 있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조금 일부는 아직 접종을 맞지 않으시고 계시고 예. 또 지역별로 봐서도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한 사례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또 오히려 어제보다 더 많이 발생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 예방 접종만으로 좀 효과가 불충분하다든지 전파 속도가 빠르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줄은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뭐 수치상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가 그런 게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수치는 어때요, 지금 상황이? 네, 일단은 좀 지켜보면 집단 발생 건수는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우연하게 접촉을 한 소규모 접촉, 그러니까 선행 확진자에 따른 접촉의 어떤 빈도라든지 비중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 예. 이제 집단 감염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경우는 0.97에서 1.02로 조금 더 올라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일단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밑으로 확실하게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 같은 경우도 28.1%, 30% 가까이로 좀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네. 수치에 대한 부분을 짚어봤는데 정부가 오늘부터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새 거리두기를 적용할 방침이잖아요. 지금 수준의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좀 적용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좀 현재보다 거리두기 기준이 좀 완화된 조건이기 때문에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전면 대면 등교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학교 감염, 학생들 감염이 또 증가할 수가 있겠고 예. 학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또 생길 수가 있겠고요. 뭐 상대적으로 좀 위중증이나 사망률이 적은 젊은 층이 좀 많이 감염돼도 어떻겠느냐. 뭐 우리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지만은 하지만 젊은 층 감염의 증가는 그만큼 또 이제 사회 활동이 많은 젊은 층들이 이제 확진되시거나 또 접촉자분들이 격리되시면 경제 사회 활동이 중지가 되고 또 예. 주요 기관 사업들이 또 마비가 된다든지 또 지금 노인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 접종을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 또 집단 면역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아직 1차 예방 접종만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의 어떤 감염 위험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노인층도 계속 위협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접종을 안 맞으신 노인분들 그리고 접종을 맞으셨다고 해도 그중엔 일부는 약하게 감염돼도 좀 치명적이실 수가 있는 돌파 감염으로 인한 치명 위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일부 집단 면역 효과로 보호를 받고 계신데 결국 젊은 층의 감염 확산이 노인층까지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완화된 기준을 조금 좀 나중에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7월보다 조금 두세 달 정도 늦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 확진자 수를 좀 충분히 줄이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얻는 경제적 이득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조금 더 좀 완화된 기준은 좀 추이를 보면서 좀 나중에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일단은 개편이 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5단계에서 4단계로
바뀌게 된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정확히 어떤 방역 수칙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까? 일단은 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이 1.5단계라고 쳤을 때 이것을 4단계짜리로 바꾸게 되면 수도권은 2단계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은 1단계가 됩니다. 1단계의 경우에는 방역 수칙이 대폭 완화가 돼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라든지 또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다 풀리게 되는 예. 그런 것이 되겠고요. 이 2단계 같은 경우도 유흥시설 한 영업 제한이 한 12시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두기 개편안 전체 내용 자체가 어지간하면 유흥시설 빼고는 영업 금지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영업 제한의 경우에도 기존의 단계보다는 좀 더 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단계의 경우는 거의 해당하는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7월 달부터 많은 게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은데 교수님처럼 좀 걱정도 되는데 이 생각도 공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요.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인천에서 예전에 그 이태원에서도 확진자가 동선을 숨겨서 굉장히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인천에서 보니까 공무원이 확진된 걸 숨겨서 동선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학교라든지 이쪽 감염이 불거지면서 일어난 일인데, 근데 이게 더 깊숙하게 봐야 되는 것이 네. 단순히 허위 진술, 예. 동선을 은폐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뿐만 아니라 예. 그 전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어기고 지인을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네. 보면 본질적으로는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것들 더 먼저 지켰어야 했을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었고 예. 이것을 이제 허위 진술까지로 이어진 건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공무원이시기 네네. 때문에 조금 더 책무가 무거운 상황에서 그걸 위반했다, 좀 중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이제 처음부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어떤 그런 거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허위 진술을 하면 더욱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진솔하게 얘기한다.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좀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가격리하면 아침 저녁으로 자기 체온재에서 보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공무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 진술해서 동선 파악 못하면 더 N차 감염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감염되셨을 때 이것이 변이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고 변이 바이러스 여부는 나중에 이제 통보가 되는데 네. 일단은 감염되시면은 변이 바이러스에 준해서 좀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빠르게 전파되는 N차 전파 같은 게 벌써 이제 2주 정도 지났다고 하게 되면은 사소한 접촉으로도 이제 많은 전파가 이미 일어났을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역학조사에서 이제 빠져나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접촉자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N차 전파를 일으키고 그런 분들은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감염 경로 불명의 지역사회 발생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 특히 지금 이렇게 전파 속도가 빠르고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는 특히 이제 역학조사에 좀 철저하게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제 역학조사할 때도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만나시는 분들이 가까운 지인이나 직장 동료시기 때문에 좀 사실을 좀 미리 알려서 검사를 권하신다든지 자기가 감염되신 사실을 좀 미리 알리신다든지 또 파악하는 어떤 동선 자료라든지 또 카드 번호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미리 준비하셔서 또 이제 역학조사에 좀 성실히 응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렇게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허탈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는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입국할 경우 이 책에 대한 것도 다음 달부터 개편이 된다고 해요.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서의 백신이라고 했을 때는 WHO에서 승인한 백신이고 그리고 그 백신별로 2번 맞힐 거냐, 1번 맞힐 거냐 이 기준이 있는데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 아스트라제네카인데 1번 맞았는데 해외 접종 완료자가 될 거냐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것까지 다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이고 그리고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입국을 하느냐 이것도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상의 이유로 굉장히 중요하거나 긴급한 그런 일 때문에 들어오신다거나 아니면 직계 가족 방문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접종을 다 완료했다면은 그냥 입국을 해서 자가격리 없이 바로 입국해서 이제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가는 것이고요. 예. 다만 바뀌지 않는 부분은 입국 전후에 유전자 증폭 검사를 3번 받는 그 제도는
그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을 완료를 다 하고 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이 유행 국가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변이 유행 국가 명단의 주요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인도와 그리고 영국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명단에서 빠져 있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남아공이나 브라질, 그러니까 베타, 감마 변이 국가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와 델타 변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 유행 국가에서의 어떤 입국은 좀 충분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알파와 델타가 영국 남아공이죠. 알파가 영국이고 델타는 인도발 변이입니다. 인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가 특히 이제 전파력도 높고 그리고 백신의 효능도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주의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뿐만 아니라 이미 영국이라든지 주변에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권에도 많이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전 해외 입국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노력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달부터 이제 7월부터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완료된 국가들 간에 뭐 격리 해제, 면제 해제, 그래서 트래블 버블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근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백신 접종 안 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아이들은 동반 안 된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괜찮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무슨 뭐예요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좀 구별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같이 들어오는 부모가 백신을 완료해서 맞았다면은 아이들은 그냥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아이가 안 맞아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국외로 여행을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 아동의 경우에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는 이제 트래블 버블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좀 달리 보이는 그런 조치인데, 이게 예. 이중잣대인 것이 아니라 네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계 가족 방문이라든지 이런 인도적 목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여행 목적이라고 하는 좀 더 선택적인 차원에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똑같은 차원에 적용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적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는 것이고, 네네네. 근데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또 그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과 나가시는 분들 사이에서 미접종 아동에 대한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별이 아니군요. 네. 예. 그리고 그러면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한 다음에 해외 여행을 허가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수요가 많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을 때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까지 2차 접종까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화이자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이 전 예. 국민 한 5.8%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여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국민이 많지는 않겠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죠. 근데 현재 백신 접종이 조금 더 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얀센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접종을 해도 되는 그런 백신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수준은 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비중 자체는 계속해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니까 이 백신 접종률에 연동이 돼서 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해외여행은 많은 분들이 엄두를 못 내실 거고, 그럼 국내에서 어디 갈까? 제주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 되게 많이 오는데 제주도 우선 접종시켜서 제주도민들을, 그래서 제주도민이 집단 면역이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했나 봐요. 근데 방역당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말은 안 한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어떤 특성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내 확진자가 생기시게 되고 특히나 이제 위중증 상태가 되시게 되면 사실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시기가 어렵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관광 오신 분들도 현지에서 감염돼서 이제 격리되시거나 위중증으로 가시면은 계속 제주도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 자체 내에 어떤 감염을 억제하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필요한 백신 접종량 이것들을 좀 추산해 봤을 때 제주도민이 한 70만 정도라고 하고요. 뭐 성인 인구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70%의 성인이라는 것이 전체는 뭐 한 49만, 또 18세 이상 성인은 뭐 한 38만 정도
정도. 그리고 그중에서 또 이제 22만은 이미 우선 접종 대상자로 백신 접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제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서 제주도에 좀 추가적으로 배정되는 어떤 백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20만 도스만 조금 더 우선적으로 배정해도 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맞으실 수가 있겠고 3분기 지금 예정된 게 8천만 도스인데 이제 빨리 좀 어느 정도 도입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은 양으로도 이제 제주도에 좀 많은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백신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어떤 이제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는 굉장히 이분들도 이래서 중요하고 다 중요한 의미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예. 네, 또 근데 또 너무 세분화해서 일일이 하게 되면은 또 백신 일정에 어느 분은 언제부터 접종하고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제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좀 현실적으로 혼란이 적은 그러면서도 이제 한정된 백신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적절한 3분기 예방접종 계획안을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3주 더 연장이 되는데 그런데 동시에 스포츠 경기장, 대중음악 공연장 이런 곳들의 입장객은 대폭 늘어난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 겁니까? 네, 원래 2단계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라든지 또 이 스포츠 경기장, 특히 스포츠 경기장 같은 경우는 10%, 좌석의 10% 정도 비율이었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2단계의 경우는 30%까지 늘어나게 되고 1.5단계의 경우는 50%, 절반까지 좌석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예. 내용이 새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경우는 100명 미만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최대 4,000명까지로 더 올리는 그런 방안이 되는 것이고 다만 계속해서 금지가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섭취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육성으로 응원을 한다거나 또 공연장에서 떼창이라고 하죠. 노래를 따라 부른다거나 예.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비말이 튈 수 있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함성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제한이 되고 그리고 네. 공연 같은 경우도 스탠딩 공연이나 중간에 일어나서 기립하는 것 네. 이것도 일단 아직까지는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1m 거리두기 이 원칙도 계속 경기장이든 공연장이든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개편안은 사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거리두기를 개편하기 전에 좀 어떤 현장의 준비도 하고 적응도 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 예. 몇 가지 시범적으로 시설에서 좀 이런 완화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완화를 해보고 이거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거꾸로 이제 어떤 감염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 준비도 같이 당국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좀 상업적인 이유도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대중음악 공연 같은 경우에 좀 불만이 있었어요. 이 공연계에서. 왜냐하면 클래식이나 뮤지컬 이런 쪽은 별로 제한이 없는데 유독 이제 공연 음악 콘서트라든지 이쪽에는 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는데 예. 이번 기회에 이제 거리두기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풀어주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관객이 많이 찾으면 좋은데 떼창 안 되고 함성 못 지르면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뭐 해보고 싶다면 뭐 하는 것이죠. 대신에 그 수칙들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과연 상반기 안에 1,200만 명 가능할까? 근데 1,300만 명, 1,400만 명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빨라진 걸까요? 속도가? 네, 그렇습니다. 지난절기 우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봤을 때 어떤 백신에서 상온 노출이라든지 또 어떤 접종 후 인과성은 없지만 뭐 사망 관련 보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접종률이 많이 떨어졌었기 예.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백신에서도 혹시 접종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많이 우려가 됐었고 네. 또 백신 수급도 여러 가지 각국에서 이제 서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좀 백신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런 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백신을 많이 확보하고 또 접종을 실제로 해보면서 어떤 예방 효과라든지 또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지켜보시고 좀 어느 정도 좀 믿을만하다고 판단하셔서 예. 합리적인 결정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고 백신 수급도 좀 원활해지면서 이제 접종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3분기 접종도 좀 조기에 많은 양이 확보돼서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진료를 보시잖아요, 교수님. 근데 그 백신 그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 네. 온 환자분들하고.
예전하고 백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나요? 어때요? 네, 적극적으로 맞으시려고 하고 계시고요. 네. 예, 또 이제 백신을 접종하시고 나서 어떤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진료받고 상담하시고 예. 또 적절한 또 검사법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이제 뭐 혈전 위험성 같은 것이 없고 예. 혈소판 수치도 괜찮다 이렇게 안심시켜드리면은 다 이제 또 다 현장에서 수용성도 높고 또 접종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협조적이고 적극적이셔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고연령층이나 그분들에 한해서만 접종이 됐을 때는 많은 뭐 20, 30, 40대, 50대까지도 못 맞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분들이 막 우려해서 안 맞는다, 늦게 맞는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어플 봐도 다 0, 대기 중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대 간 소통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그 전에도 노쇼 백신이라고 해서 원래 노년층 분들이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청장년층도 예약을 해서 맞기도 하고 그랬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슬슬 이제 백신 접종의 범위가 확대가 되는 연령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 좀 더 늦으면 이제 고령층 분들 같은 경우도 좀 맞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지인이라든지 주변에서 청장년층도 포함해서 맞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뭐 자녀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쪽으로부터 권유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더 올라가는 것이고 네. 좀 더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상 반응이라든지 부작용이 더 큽니다. 면역 예, 예. 형성 과정에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장년층은 적극적으로 맞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본다면 예, 그분은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을 의사가 생겨날 수 있는 거겠고요. 예.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어느 수준에서의 기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이제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높아진다라고 예. 하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보면 30대 뭐 후반, 40대 초반 그 친구들 보면 어떻게 한 이틀 동안 몸살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도 맞고 싶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얘기 들어도.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맞으셨죠? 저는 아직 안 맞았고 아직 안 맞았어요? 오늘 오늘 조금 맞아요? 끝나고 나서 예, 그래서 저도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미 맞으신 얀센 백신 같은 경우 접종하신 분들 많이 네. 접하고 약간 겁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맞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고연령층에서는 그런 작용들, 이상 반응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더 안심하시고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맞고 후기 다음에 출연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에 백신 접종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전북의 한 의원에서 얀센 백신을 과다 투여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권고 정량이 0.5ml거든요. 근데 한 바이알, 한 병에 3ml입니다. 이것을 나눠서 대여섯 명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데 원래 특수 주사기가 있으면 이렇게 정량을 투약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보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사기가 보통 3 내지 5ml입니다. 그걸 가지고 좀 잘 알아서 재서 주사를 했었어야 되는 네네. 건데 특수 주사기가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좀 확인하지 않고 잘못 주사를 해서 어우. 이렇게 좀 많은 분량을 5명분이 한 명에게 그러니까요. 주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5명이 주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중에 한 분만 좀 고열 증상이 있고 나머지 분은 그렇게 아직 이상 증상은 없다고 합니다. 예. 네. 특수주사기 보급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특수주사기 보급을 원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화이자 이쪽 백신에서는 같이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얀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얀센이 들어오면서 그대로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듯 특수주사기랑 같이 보급이 안 돼서 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 특수주사기가 들어가면 더 좋은 것이긴 한데 어쨌든 기존 주사기를 통해서 거기에 눈금이라든지 양을 또 조절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예. 특수주사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예.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부주의였다라고 예, 좀 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량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유사한 상황이고요. 인천 남동구에서는 조금은 반대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보다 더 적게 투약을 한 건데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처음에 임상 시험 단계에서 처음에 저용량을 1차로 맞고 표준 용량을 2차로 맞았을 때 얘는 예방 효과가 굉장히 좋다. 80%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예. 반 맞고 다 맞고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표준 용량을 1차로 맞고 표준 용량 2차로 맞았을 때 12주 예방 효과가
81%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표준 용량 이렇게 접종하고 있는데 네. 조금 저용량, 표준 용량에 대한 좀 추가적인 임상 시험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만으로도 굉장히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80% 이상, 90%에 가까운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저용량을 맞았을 때 1차 예방 효과가 1차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좀 줄어들 것인 충분히 동등할 것인가에 예. 대한 자료는 아직 없는데 임상시험 1,700명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중화항체가가 저용량과 표준 용량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지금 저용량을 맞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예방 효과는 더 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2차 접종도 저용량으로 해서 저용량으로 맞으셨을 때는 예. 좀 예방 효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저용량을 맞으셨다고 하더라도 2차 접종은 이제 표준 용량을 맞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1차 접종을 저용량인데 절반보다 더 낮게 맞으셨다. 예.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접종을 다시 해야 되지만은 예. 지금은 일단 절반 이상을 맞으셨기 때문에 예. 1차 접종을 하신 것으로 간주해서 예정대로 표준 용량을 2차 접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찝찝하거나 불안함은 있을 수 있지언정 효과는 그래도 큰 차이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 동네 병원에서도 화이자 백신도 접종이 가능해지는데 아무래도 온도에도 더 민감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줄곧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접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 방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제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백신인데 네. 최근에 냉장 보관으로도 최근 충분히 2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 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바이알에 0.45cc 정도가 들어있고 예. 그것을 생리식염수로 희석해서 0.3cc를 주사해야 됩니다. 흔들면 안 되고 돌리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여러 접종을 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0.45cc를 희석하지 않고 0.3cc를 그냥 주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예, 그런 실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접종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또 교육을 받으셨다고 해도 또 잊어버리거나 혼선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 현장에서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아예 필요하면 화이자 백신 전용 주사기를 따로 구분을 해서 거의 0.3cc에 표시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생리식염수에 희석해서 접종한다는 문구를 다시 한번 벽에다 붙여놔서 접종하시는 분들이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좀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의원에서 여러 백신을 맞을 때 이제 헷갈리지 않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주위에 최근에 얀센 백신 접종을 뭐 30대 민방위까지 많이 하니까 갑자기 얀센 백신 맞는 사람들이 늘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지만 알려주세요. 얀센 백신은 그래서 야, 너 좋겠다. 한 방에 끝나니까 백신 2차까지 안 길어도 되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게 에이, 그래도 얀센 백신 효과가 6개월밖에 안 가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닙니다. 그 6개월 이상 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6개월 이후에 효능이 떨어진다는 연구는 없기 때문에 네. 아직 6개월까지 추적했을 때 효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능이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먼저 나온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6개월에 이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1년까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그 백신의 예방 효능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예. 현재까지 나온 것은 6개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6개월 이상 갈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얀센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이런 등등의 다른 백신도 유효 기간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 그렇습니다. 예방 효능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부스터샷 준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예방 효능을 측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혈액에서 어떤 중화항체의 역학을 측정하는 것 이외에도 네. 또 세포 면역이라든지 실제 역학적인 데이터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예방 효능은 유지되는데 추가적인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예방 효능을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그때 또 다른 추가적인 백신 접종 전략이 또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얀센 백신은 지금 허가된 대로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한 가지 이제 새로운 임상 시험이 앙상블 2라고 해서 얀센 백신을 2번 맞는 것을 또 연구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올해 연말쯤에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 좀 변경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만 맞으신 것으로도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